그럼 우선 질의응답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에 예. 일전에 유시민 대표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지역구를 하나도 안 해버린다. 이게 대표만 해버린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교수하고 대학적인 인사들하고 얘기하니까 청천벽을 일석삼조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참여당 감정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가장 시판 누구입니까? 20적으로 둬서 교섭단체 아닙니까? 그럼 두 군데 다 나가요. 그리고 뭐냐면 만일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영남에 내보내도 영남에는 단순히 방해 못하거든. 작년에 6월 2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은 더 이상 방해 공작이 많아요. 내가 이정인 대표님한테 얼마나 오는군요. 한 당에서도 오케이 하는데 무슨 금주어가 다운받아요. 그거 우선 시행해 주시고 이 문제를 이거 적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LB도당이 바보 아니에요. 싹 보면 말이야. 아 이거 한소가니까 돈 안 내놔요. 작년처럼 돈 30억 안 내놔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른 당이 거기에 흡수입니다. 다른 당이 큰 소리 못해요. 영남에서 결정적이니까 이것을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이 90대 노인이 강국이 부탁하는데 의사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서요. 그 중에 제가 답하기 편한 거 하나만 답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국민참여당의 그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함께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나갈지 저희가 민주노동당은 19일 정도에 아마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저희 논의 절차를 정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정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고 또 랩트21이라는 그 진보 언론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 미래의 진보 책을 일단 2번이나 읽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 두 분이 뭐 미리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책 자체가 지금 엄청난 진보 진영 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자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시민 대표가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를 과연 반성했는가, 그리고 반성했다면 진보 통합을 대상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지금 최대의 논쟁거리인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미래의 진보에서 저는 사실은 어떠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 하고 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왕 할 FTA라면 자신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과감히 추진한 용기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좀 우리 진보 진영이 말하는 반성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다 안 한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학법이나 국가보안법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굴복한 것도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성찰을 좀 보기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좀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 이 대표에게 유 대표의 반성 여부라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통합 상대방의 과거나 사상, 계급 기반 이런 것을 저는 묻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을 소위 이제 묻지마 통합이라고 말하고 이종모 편집장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이 과연 진보 개혁을 진정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주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보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생겨난 것은 어떤 그런 진보개혁 대중에게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진보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반우파 연합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전략은 또 나름의 역사적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를 경험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것만큼이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도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해악적이지 않았나 하는 어떤 노동자 서민 대중의 각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논란의 한 쟁점이고, 그래서 좀 복잡한 논쟁일 수 있겠지만, 불편한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한 곳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정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진보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서 파병 결정이 있었을 때 저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설득했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힘을 함께 모았어야 될까에 제 관심은 주로 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클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성찰, 진보 진영 내부에 대한 성찰도 역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하지만 그 성찰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목록을 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는 어떠한가를 물어가면서 하나씩 그 현재는 보충되고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 원칙은 지난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당시 집권했던 분들과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뼈아픈 고통을 겪었던 진보신당과 분당 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네. 저는 그 양쪽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답변입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진보통합과 관련된 또는 야권연대와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국민참여당이 중앙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들, 결의문들, 또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그 정도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망입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이 다분히 기자로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면서 조금 느끼셨죠? 이 현장의 분위기를. 예, 한 분이 좀 항의를 하셨는데 좀 질문하신 분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청중이 많다는 것을 아마 직감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다 참아주셨잖아요. 우리들은 모두가 아주 주체적인 정보 처리자들입니다. 그냥 누가 주는 정보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나름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다들 가지고 있죠. 아마 이 수백 명의 청중 가운데 왜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디선가 우리는 경계선을 쳐야죠. 여기까지는 되고 이 너머는 좀 곤란하다. 한나라당까지 다 갔다. 이건 좀 곤란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능을 인정을 하고 그런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 익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21의 관련 기사들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기사 보다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일치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화합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진보개혁 진영에 속한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덜 주워내는 말 이런 것들은 좀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어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도 그런 점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매일 반성을 합니다. 어제도 좀 안 해야 될 얘기를 좀 해서 민주당 분들을 좀 자극한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무슨 일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갈랐던가, 무슨 일이 민주당과 참여당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었던가, 과거 무엇이 여전히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 지난 수년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이런 말은 마음에만 담아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권력을 다시 국가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될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 예컨대 뭐 어떤 세력에 대해서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당 안에서든 당 밖에서든 밖의 세력에 대해서든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또 긁어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또 과거의 상처를 끄집는 말을 한 것을 어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름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하자. 시간 지나가다 보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게 풀릴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 미움, 증오,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정희 대표님의 말씀 한마디, 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파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움과 갈등, 대립, 원망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들 사이에 화합과 일치, 협력, 상호 이해, 배려,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정희 대표님이 이미 지난 시기에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됐지만. 기자분의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인데요. 그 모든 말씀, 질문들을 제가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들도 함께 가슴에 담아두시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심지어 자부심, 나의 철학, 이론 이런 것까지도 잠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애국자